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재료 관리 수업을 맡게 된 홍승훈 교수입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계약이 늦어지고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온라인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간단하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수업 진행 방향과 함께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 낀 것은 저기 나오는 PPT 빔 프로젝트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가 지금 현재 좀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외식과 관련된 분야니까 어떤 부분 손 씻는 것부터 아주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잘 컨트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이 수업에 대한 재료는 재료가 아니라 책은 NCS 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반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 메일로 갈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대학생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일부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뵙고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게 좀 코로나19가 좀 줄어들면은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대면하면서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 외식과 관련해서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외식 같은 경우에 그냥 조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외식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리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저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저장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장이라는 부분과 또 뭐가 있다? 관리라는 부분. 이 관리라는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자 살펴보시면 저장과 관리의 목적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면 굉장히 공부하는데 의욕을 가지게 되겠죠. 왜 해야 되는지. 자, 식품을 저장하는 이유는 조리할 때까지 안전한 상태로 영양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자, 이해가 되시죠? 자, 한때 이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품하고 틀리게 무엇이 있다? 살아있는 생물이다. 물론 살아있는 뭐 생선이라든지 뭐 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식재료의 상태가 변한다는 것. 자, 막말로 여기 있는 펜이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생활하는 핸드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 그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 펜 같은 경우는 제작해서 그냥
저장만 하면 됩니다. 놓아두면 됩니다. 보관할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품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다? 어떤 제품은, 자, 예를 들자면 뭐 감자라든지 고기라든지,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나 돼지고기, 육고기가 있고 생선 종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관 방법이나 아니면 관리해야 되는 방법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식재료 같은 경우에 중요하다는 거, 관리가. 또 그 다음에 이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변질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변화가 일어났을 때 화학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보관이 잘못되었을 때는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 예를 들자면 감자나 생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자에 착이 났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취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생강이나 마늘 같은 경우도 곰팡이가 피었다면은 독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취급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리라는 부분은 무엇보다 의사들보다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거.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의사 같은 경우에 꼭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행한 일, 수술을 하다 불행한 일 생기면 단지 한 분만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차량 수리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죠.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 음식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단책 없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19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아니면 자연에서 왔는데 숙주에 의해서 매개가 변이 되어서 인간에게까지 질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형태로 되었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 자, 과거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르스, 사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스 같은 경우에 질병 자체가 조류에만 생기는 질병인데 그게 변화를 일으켜서 인간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진화를 해서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형태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그래 됐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저장의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식품마다 다르고 또 그 다음에 이러한 저장 방법에 따라서 신선도와 저장 기간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장 장소, 저장 온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저장 관리에서는 적정한 재고량 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적정 재고량이 넘어서 버리면 한계가 되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자,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들을 냉장고에다 집어넣지 못합니다. 냉동고 안에 넣어야 될 제품들을 냉동고 안에 집어넣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자, 실제로 경험한 건데, 자,
경주에 가면 뭐가 많이 있나요? 24시간 영업하는 곳. 자, 그런 곳 같은 경우, 즉, 24시 국밥집이 있습니다. 자, 땡땡 국밥. 자, 그러면 그 국밥집에 한 번씩 갑니다. 가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없다? 네,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데 무엇으로? 네, 프랜차이즈인데 주인이 없고 관리하시는 분들만 있는데 CCTV가 있어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CCTV에 살펴보면 자, 주인이 없다 보니까 교대로 또 근무를 해요. 교대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물건을 시장에서 딱딱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제가 직접 본 건데 야채를 갖다 줘요. 무하고 김치를 만들기 위한 재료, 배추하고. 자,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야채들이 있습니다. 그 야채들을 실질적으로 first in, first out이라 해서 먼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앞쪽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져온 신선한 거를 넣어서 선입 선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갖고 오신 분이 자, 외부 업체에서 배송을 온 거죠, 배달.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안에 있는 걸 안 빼고 거기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버려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이 안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일해요? 그냥 바로 있는 거, 손 앞에 있는 거 꺼내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안에 있는 것들은 계속 안쪽에 남아서 썩어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굉장히 낭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그렇게 되면 원재료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겠죠.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재료비는 상승되고 또 고객이 먹을 때 어떤 문제,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적정하게 재고를 보유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난 및 부패 방지 여기까지 포함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도난 및 부패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난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또 보관을 해야 되고 물품을 분류하고 보관하고 적지 않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도 뭐다? 자산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장 관리의 효율성, 저장 관리를 자, 잘못하면 그런 문제도 발생됩니다만은 잘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관리를 잘하면 어떤 효율이 있겠습니까? 자, 품질에 대한 보존이 잘 이루어진다. 자, 1번 나와 있죠. 품질에 대한 보존이 잘 이루어져서 고객이나 또 취식하시는 분들이 어떻다? 네, 건강하고 아주 신선한 재료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저장품 위치의 표시화.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 보면 품목이 굉장히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 저장하는 곳에 품목에 대해서 표식을 해놔놓고 또 제조 일자라든지 아니면 들어와서 언제까지라든지 유기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장 온도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선입선출, first in, first out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 여러분들이 업장에서 일을 할 때 아까 같은 경우 각종 야채 같은 경우 그냥 섞으면 버리면 되겠지만은 유효일자가 찍힌 치즈라든지 아니면 후추라든지 기타 등등 상품들에 대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면 영업장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점검이 나왔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어떤 거 벌금뿐만 아니라 영업 정지 같은 그러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간 활용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저장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살펴본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일반 가게뿐만 아니라 좀 큰 곳 같은 경우에는 워크인이라 해서 사람이 들어갑니다. 어디에? 냉동고 안에,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뭘 한다? 업무를 봐요. 업무를 보는데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보관하는 위치가 틀립니다. 자, 냉장고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것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문 앞쪽에 넣어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저장이 필요한 것들은 안쪽으로, 네, 보관을 하고요. 냉동고 같은 경우도, 무거운 것,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주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그러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냉동고 속에도 아주 냉동이 잘 되는 깊은 곳에다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냉동 부분에서도 뭐 과일 형태 그런 것 같은 감자 같은 형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앞쪽으로, 그 다음에 생선이라든지 또 민감한 부분 파이라든지 잘 엉그러지는 거, 마카롱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잘 부스러지는 것들은 아주 깊숙한 곳에 저장 온도가 낮은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분류 저장의 체계화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은, 자, 드라이한 제품이라도, 드라이한 식품이라도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예를 들자면은 청소를 하는 화학약품하고 밀가루라든지, 습기가 있는 곳에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냄새 나는 거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러한 많은 것들은 습기나 주위에 있는 위해한 성분들을 쫙 흡착을 해서 맛에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저장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직무 수행 시 물품의 수량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자, 이것도 다음에, 새로운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으로 오다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발주량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양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시기에 발주를 해야 되는가.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발주 시기 같은 경우는 크게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가격이 비싼 거, 그 다음에 중간재 가격, 그 다음에 컨디멘트, 그러니까 양념류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은 가장 많이 안 쓰는 후추, 소금 이런 거 같은 경우 상하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보존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들은 자, 일정하게 한 4분의 1 정도의 양 정도 되었을 때 양으로 오달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 우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되고 또 유효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양이 남아 있더라도 이해가 돼요. 자, 양이 남아 있더라도 주문을 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얼마나 재고량을 유지할 것인지. 자, 여러분들이 영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재료를 무한정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왜? 보관하는 비용 들어가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도난이 생길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자, 그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료가 그러면 적게 오다를 해서 보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굉장히 불안하지요. 어떤 부분에서 손님이 많이 왔을 때 재료가 나가버리고 나면 자,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을 판매를 못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이익이 안 들어온다. 단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가게에 오신 고객이 음식을 드시러 오셨는데 못 먹고 간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될까요? 자, 그냥 못 먹고 내가 돈 못 벌었다. 이걸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SNS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한번 실망한 고객은 재방문하지 않는다는 거. 왜? 저희 집 외에 저희 레스토랑 외에 많은 레스토랑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즉 경쟁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 대해서 여유분에 대해서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적정 보유량이라는 거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는 거. 자,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타를 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아주 기타 줄이 팽팽하면 어떻습니까? 기타 줄이 끊어질 확률이 많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그걸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느슨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타에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자, 재료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적정하게 크게 본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냉동 부분, 그리고 냉장 부분, 그리고 근자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 중에 하나. 자, 오늘은 먼저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이런 분야도 먼저 왜 필요한지, 재고 관리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미래의 메뉴, 제품 계획의 적합성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미래적인 부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더 우리의 메뉴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조금 더 퓨전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변화를 줘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또 그 다음에 뭐 재고 관리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생선 그냥 몸통만 사용하다가 뭐 머리튀김이라든지 아니면 껍질 뭐 무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량도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아무튼 지금 첫 수업은 이렇게 간단하게 재료 관리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냉동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